안녕하세요. 발달심리와 기독교 상담 세 번째 타임을 같이 나눕니다. 마지막 장, 우리 11장 죽음에 대한 문제, 생의 마지막과 죽음 준비의 세 번째 파트인 죽음의 쟁점,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같이 결론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에게 심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을 철학적으로, 인식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날은 웰다잉과 웰비잉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말들을 합니다. 웰비잉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지만, 오랫동안 웰비잉의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 더 큰 주제는 웰다잉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좋은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타임을 통해서 죽음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죽음에 대한 어떤 쟁점, 문제가 되는 그런 논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안락사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그 극심한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하는, 죽음을 인위적으로 맞게 하는 그런 행위를 안락사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논쟁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법이 일찍이 마련이 되어서 안락사를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 안에서 허락하는 것이고, 미국에도 각 주마다 어떤 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안락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 관점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위해서 다시 살 수 없고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목숨을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안락사를 통해서 고통이 끝나고 이제 죽음을 맞게 해야 맞는 것인가. 인위적인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인위적인 죽음이 윤리적으로 맞은가, 아니면 고통을 당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삶 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락사 문제도 다양하게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또 어떤 지역마다 문화적으로 또 풍습에 따라서 어떤 철학과 개념과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락사에 대한 대안책으로 완화 케어 돌봄이죠. 호스피스 제도, 명예사 선언서 같은 그런 존엄사, 인간의 어떤 죽음을 가치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명예로운 그런 명예사 선언서 같은 것도 이게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마련해 두어서 나는 이렇게 안락사를 시켜달라, 나는 명예롭게 죽기를 원한다, 식물 인간 인 상태로 무의식적인 그런 식물 인간 상태로 오랫동안 그렇게 연명하고 살고 싶지 않다, 자연스럽게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런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해 달라, 뭐 이런 명예선언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절차를 통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 존엄성을 가진 죽음 또 죽음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줄 그런 호스피스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안락사 문제도 세계적으로 뭐 어떤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을 안락사시켜서 법적으로 구속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어떤 김 할머니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제 그 계속해서 연명치를 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또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그것을 끊어달라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인위적으로 그 호수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김 할머니는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생존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 요인 논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호스피스 제도가 있는데 죽음을 삶의 한 순환 과정으로 이해하고 죽음도 우리 인생에 탄생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한 순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끝까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호스피스 제도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죽기 전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힘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호스피스 병동은 잘 돌보고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가능한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끝까지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호스피스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제도와 그 기관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호스피스 제도가 발달되어서 그야말로 건강한 죽음, 삶의 질이 있는 죽음, 두려움이 없는 죽음,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장기 기증의 문제도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살아있을 때 뇌사 상태의 장기하고 죽었을 때의 장기 제공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사실 뇌사 상태는 아직 그 장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공했을 때 여러 중요한 기관들을 장기들을 제공함으로 많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는 장기 기능 내 육신과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사고가 오랫동안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장기 기증도 활성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좋은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웰다잉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동안에 첫 번째로 삶을 기록해 놓아라.
자서전 형태든 노트 형태의 기록이든 상관없지만 자신의 삶을 쭉 기록해 놓으면 자신의 삶을 잘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가족이나 또 자녀들이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알차게 잘 가꾸었다. 사람이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은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팠고 이런 즐거운 날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쭉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스스로 잘 정리하면서 자기 정리,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라.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 물론 가끔씩 우리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는 사람도 그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경우도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주치의를 정해놓고 늘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고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인생을 잘 정리하고 웰다잉의 어떤 그런 길로 나가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한번 실행해 본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시간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따라올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몇 가지 정해서 건강이 다하는 동안, 건강이 남아있는 동안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실천해 보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계획을 세우더라. 이별과 상실의 아픔, 이제 가족들을 떠난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난다, 우리 자녀들을 떠난다. 이별과 상실의 아픔, 이것을 우리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큰 아픔일 수 있지만 우리 먼 미래적으로 또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품 안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먼 미래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남아있는 유족들이 어떤 행동, 태도, 결정,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갈등과 분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죠. 후견인을 정하라. 자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의식을 잃었다든지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자기 후견인을 정해놓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라.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나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또는 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위적으로 목에 호수를 꼽아서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쉼을 쉬게 해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가족들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연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은 죽음에 대한 자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래 계획을 작성해 본다. 예. 내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인지, 지금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과 관계,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고, 유품을 이제 정리하고, 자기가 자기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깨끗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해 보라.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고 또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작성해서 이제 내가 건강이 있고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누구에게든지 어떤 용서, 사랑 또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고 참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발달의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수명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또 언어를 만들어서 남기고 또 자기의 귀한 가치와 뜻을 자손에게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하는 가치 있는 의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